두 번째 학습 목표 원천징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급여. 그러니까 지금 실습을 보면 가면 잡일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못 배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전 잡일을 안 시켜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우고 그냥 빨리 가세요. 또 공부하세요. 그 분위기 파악하는 건 잠깐 있어도 되긴 하는데 굳이 보면 실습도 운때가 좋아야 되는데 입주 아파트 가서 잡일만 하다가 배운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노동력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좀 섭섭한 거죠. 부가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서무 잡일만 하다가 전화만 받고 민원대로 항의하는 거는 자기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좀 이렇게 밥을 사주거나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주긴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갑과 을에 있어서 지식을 가진 갑이 지식을 지금 필요로 하는 을에 위태로운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조금은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거 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 만약에 그분들한테 실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이 입주면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알려주겠다. 입주를 도와다오 하고서는 이제 그쪽에서 지원금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무페이로 열정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한 저는 다른 실습하시는 분 선배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일 끝나고 갈 때 하나라도 더 알려주던가 뭔가 자료를 하나 자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또한 힘든데 오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게 너무 여기에는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이고 그래요. 저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가끔 실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운 게 없어서 노동력은 많은데 입주 아파트 가면 솔직히 배울 거는 있어요. 근데 있긴데 전체 분위기는 배우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쓰는 거. 중간정산하고 구간은 배우고 가야 돼. 100%. 수납, 중간정산, 구간은 무조건 머리에 팍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그 외에도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분한테 진짜 핵심을 하는 거. 어느 실습을 가도 이 세무신고하는 거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때가 좋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 저는 이렇게 잔소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학습 목표. 근로자가 회사에 와서 일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당당하게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를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나라에서 세금 신고할 거를 떼고 나머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떼는 과정이 바로 뭐래요?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뺍니다. 하나는 소득세,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고요. 지방세는 각각 구청, 그 지역구에 대한 소득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두 군데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무서 통해서 나라에서 아니면 해당 지역구에서 지방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죠.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은 진짜 깁니다. 어쨌든 간에 12월 급여 대장 가지고 이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지금 각각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5명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원천징수 신고한 때는 세무서에서 누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떼고 누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떼고 이걸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연말정산 다 할 거니까. 나중에 받을 걸 왜 굳이 내가 지금 그 정보를 다 받아야 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할 때는 몇 명이 얼마를 내고 얼마 뗐는지만 보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급여 테이블에 과세 신고할 건 제대로 확실하게 넣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쉬워요. 제가 이거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갔는데 전임자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세무신고 제대로 못하고 진짜 저는 그거 고치는 거 완전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거 목소리 높인 이유가 제가 여기를 2018년 1월 1일 했는데 전임자가 8개월을 신고를 안 했어요. 제가 세무서 얼마 몇 번을 갔겠어요. 세무서 직원하고 나중에는 안면을 텄어. 그리고 그 직원이 차는 안 마신대요.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난 여기다 음료수를 버리고 가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하도 미안하니까 난 여기다 버리고 들어간 거라고. 모르겠다고. 그냥 드시려면 드시고 말면 말라고. 왜냐면 그분한테 제가 미안하잖아. 제 전임장 안만 했었어도 어쨌든 제가 그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인생은 기브 앤 테크입니다. 제대로 주셔야죠. 줄려면.
할게요. 그러면 급여를 보면 급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저장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얘를 뽑을 수 있잖아요. 뭐를 원천징수로 뽑을 수 있어요. ERP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회계 밑에 인사급여의 급여 조회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기별 신고한 데는 또 피똥쌀. 왜? 감을 잡을 만하면 6개월 뒤하고 또 감을 잡을 만하면 6개월 뒤게 하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근데 저는 본인이 제대로 배우고 이거에서 감을 놓치기 싫다면 그냥 매월 신고하는 걸로 바꾸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신고를 하세요. 제발. 매월 신고로.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보면 기속년 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보냐면 일단은 요 밑에 급여 연월이라고 세무대리인 정보 넣는 그 칸이 있어요. 걔를 먼저 넣으세요. 2019년 12월. 작성일자는 항상 말일로 저는 급여니까 말일 날짜 쓰거든요.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오른쪽에 신고 구분이 매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여 수신을 누르면 얘가 떠요. 2020년이구나. 귀속년. 잠깐만요. 자, 이제 보시죠. 급여 수신하면 얘가 떠요. 근데 저는 이제 신고를 해놔서 옛날 걸 불러오는 화면을 해서 잠깐 멈췄고요. 그러면 여기는 1월 31일, 왜 1월로 들어갔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급여 수신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옛날 거 불러오느라고 그냥 조회 눌렀어요. 그럼 보면 간이세익 A11일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 5명. 총 지급금액. 얘는 항상 비과세를 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4대 보험에 신고하는 거하고 얘하고 다르냐? 노. 4대 보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총 지급액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급여 지급 대장에 있는 소득세 있죠? 250, 130. 얘가 이대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건 옛날 거는 1월 거라. 잠깐만요. 내가 요걸 냈구나. 다시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250, 130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했으면 얘를 저장해요. 저장하고, 오른쪽에 신고서 출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 화면이 떠요. ERP 상으로. 근데 ERP는 그 개인정보가 다 나와요. 아스타 처리 안 해요. 근데 국세청은 아스타 처리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맞는지 확인하고, 이쪽에 있는 거를 보면 중도퇴사 이런 걸로 연말정산 가는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중도퇴사가 있으면 중도퇴사란에 한 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총 지급 금액은 1년치예요. 근무한 기간, 귀속년에 1년치. 만약에 그 사람 6개월 근무했으면 6개월치. 총 토탈, 그게 총 지급액이 들어가고, 중도퇴사는 소득세가 여기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본 공제로 넣고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가 나와요. 그거를 넣으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가감기를 하면 환급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뜰 거고, 그러면 이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뺀 나머지가 이쪽 가감기로 들어가서 이거를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연말정산이 있으면 연말정산의 직원은 현재 연말정산 기본 개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현저히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거고, 너무 많이 났으면 환급해 드리는 거죠.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 근로하고 있는 현재 인원을 들어가긴 하는데, 퇴사자건은 어떻게 해요? 중도 퇴사할 때 이미 껌껌이 하셨어야 돼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이제 여러분 박 터지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고 총 지급의 소득액도 이것도 가감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죠. 그죠?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얘도 국세청으로 갑니다. 근데 얘는 신고 및 납부입니다. 원천세는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 납부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원천세라고 있어요. 원천세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정기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들어가세요. 확인. 저는 기존에 한 게 있어서 불러오긴 할 건데, 일단은 여기 확인 누르고, 그냥 다시 작성? 아니요. 그냥 신고서만 불러오게 할게요.
2019년 12월. 얘를 선택하고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제출 연월은 얘가 전산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는 그 날짜로 얘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필업이 되고요. 귀속은 2019년 12월 걸로, 지급도 2019년 12월로. 귀속과 지급의 개념은 아시죠? 속해 있는 게 귀속이고요. 지급은 지급한 월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신고서를 잠깐만요. 근로소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원천징수 의무자, 뭐 대표자, 성함, 연락처 다 들어가고, 근로소득하고서는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 그 원천징수했던 그 화면이 그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원천징수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있죠? A1 코드의 인원수 똑같이 넣고요. 5 넣고 그 다음에 총 지급금액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A99가 이거에 대한 합계거든요. 이쪽에 대한 합계. 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얘가 이 항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환급세 조정은 연말정산 있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전월 거 넣어주시고, 기존에 환급 신청세액이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럼 얘가 알아서 차감 징수 잔액이 얘하고 맞춰져요. 요 항목이 저거예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누르시면 이게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취소. 잠깐만요. 저장 안 할 건데. 보여드리려고 좀 강제로 들어갔더니 저장 무조건 하려네요. 다시. 잠깐만 멈출게요.